장을 맡았던 적이 있습니다. 제1부총참모장에서 승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국방장관의 상대 역으로 군사외교와 후방보급 등을 담당하는 인민무력상은 박영식에서 노광철 제2경제위원장으로 교체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지난달 26일에는 북한군 서열 1위인 총정치국장이 김정각에서 김수길로 교체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고령도자 동지를 현지에서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 육군대장 김수길 동지, 국무위원회 설계국 일꾼들이 맞이했습니다. 이번 인사는 지난달 17일 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에서 단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 시대 들어 군 수뇌부 인사가 잦았지만 총정치국장과 총참모장, 인민무력상까지 수뇌부 3인방이 동시에 교체된 건 대단히 이례적입니다. 여기에다 비핵화를 두고 세기의 담판이 벌어질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직전이라는 시점도 의미심장해 인사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SBS 유성재입니다. 일단은 상대적으로 젊은 인사들을 발탁한 세대 교체로 보입니다만 과연 그게 전부일까요? 미국과의 담판을 앞두고 군부에 어떤 메시지를 보냈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총정치국장에서 해임된 김정각은 김정일 위원장의 운구차를 호위했던 8명 중 1명으로 김정일 사람입니다. 총참모장에서 교체된 리명수는 올해 84살, 공개석상에서 조는 모습을 보였을 정도고 인민무력상에서 물러난 박영식도 군 원로, 일단은 전반적 세대 교체로 보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세대 교체 차원에서 군 수뇌부 3인방을 전면 교체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수뇌부 전면 교체는 군부에 주는 메시지가 강렬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과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는 와중에 전면 교체를 단행한 것은 자칫 불거질 수 있는 군부의 불만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분석입니다. 군부 내에서 이거에 대한 반발이라든가 불신 위반이 나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또 불신 위반을 차단하면서도 경제로 가기 위한 김정은 위원장이 무엇을 하든 경거망동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군부에 보냈다는 것입니다. 또 북한으로선 처음인 미리 예고된 최고 권력자의 외유,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보다 충성심 높은 인사들로 군 수뇌부를 채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필요가 있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집권 7년 차를 맞아 군부 장악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요동치는 정세하에서 군부를 미리 다잡는 걸로 해석됩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3박 4일 미국 방문 마친 북한 김영철 부위원장은 잠시 뒤에 베이징에 담판했습니다.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담판 회담을 여러 차례의 회담으로 바꾼 점도 지적했습니다. I think it'll be a process. It's not. I never said it goes in one meeting.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자체에 너무 집착해 실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If you fall in love with the deal, and it's too important for you to get it, and the details become less significant, you could get snookered. 만화에 나올 법한 커다란 편지 봉투에 든 친서를 받고 활짝 웃는 사진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핵 프로그램 폐기 양보를 얻어내기도 전에 미국 대통령이 웃는 모습을 드러내 홍보전 면에서 북한에 승리를 안겨줬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최고의 대접을 받은 김 부위원장은 잠시 뒤인 8시 반을 전후해 베이징에 도착합니다. SBS 이홍갑입니다. 북미 정상회담은 이제 9일 남았습니다. 싱가포르에 있는 북측 실무진이 김정은 위원장 숙소를 물색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회담이 길어질 가능성에 대비하는 걸까요? 싱가포르 현지 취재기자 불러보겠습니다. 김수영 기자 전해주십시오. 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는 북측 실무팀이 머물고 있는 숙소 앞입니다. 미국 실무팀은 어제 싱가포르를 떠났지만 북측은 이곳에 더 머물면서 회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취재진이 조금 전까지도 호텔 안팎을 계속 돌아다녔는데요. 실무 책임자인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의 모습은 어제부터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일부 실무자들이 오가는 모습만 포착됐을 뿐입니다. 어제 이어 오늘도 싱가포르 정부 측과 협의를 위해 만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회담이 당일치기가 아니라 길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죠. 그래서인지 북측 실무팀이 김 위원장의 숙소를 찾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곳 플러톤 호텔과 회담 장소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샹길라 호텔 근처의 한 호텔을 북측 실무진이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비싼 호텔 비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도 관심이었는데 싱가포르 국방장관은 싱가포르 정부가 낼 수 있다는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싱가포르에서 SBS 김수영입니다. 서울에 있는 미국 협상팀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판문점에서 북한 실무진과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벌써 네 번째 접촉이죠. 미국 팀 숙소에도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권난 기자, 지금 협상팀이 돌아왔습니까? 네, 4차 실무 접촉을 마친 미국 협상팀은 조금 전인 저녁 6시 반쯤 이곳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양측의 협상은 오늘 오후 2시쯤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입니다. 국무부는 비핵화 검증 방안과 대북 제재 해제 시점, 그리고 국방부는 한미 훈련 관련 내용, 백악관은 회담에서의 대외 메시지를 각각 북측 협상팀과 논의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협상장인 판문점의 견학 계약을 정상회담 당일인 12일까지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일 싱가포르 회담 직전까지 양측의 실무 접촉이 이뤄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협상팀 숙소 앞에서 SBS 권란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발언으로 종전 논의가 이번 북미 회담의 주요 의제 중에 하나로 떠올랐습니다. 우리 청와대는 종전 선언이 미국의 협상 카드라고 보고 차분히 분위기를 만들어 가겠다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습니다. 보도에 남승모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그동안 북미 회담 결과에 따라 종전 선언을 위한 남북미 회담 개최가 가능할 걸로 보고 대비해왔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할 경우에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을 통해서 종전 선언이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어제 김영철 통일전선부장과 만난 뒤 북미 정상회담 이전에 종전 논의가 있을 것이고 회담에서 종전을 선언할 수도 있다고 말해 종전 논의가 빨라질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는 체제 보장의 방법으로 종전 선언을 제시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종전 선언은 의회 비준이 필요한 불가침 혹은 종전 협정과 달리 미국으로서도 부담이 작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러나 종전 선언은 미국이 북한에 제공하는 체제 보장의 협상 카드라는 점에서 북미 회담 전에 이루어지긴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회담을 시사한 만큼 오는 12일 회담이 잘 풀린다 해도 남북미 회담이 그 전후에 곧바로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와대는 북미 회담이 열리는 12일까지는 차분히 기다릴 필요가 있다면서 분위기를 잘 만들어가는 데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SBS 남승모.